러시아에서 촬영된 20장의 신비로운 사진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경이로움과 미스터리의 보물창고로 여겨져 왔다. 눈 덮인 산맥부터 얼어붙은 툰드라까지 이 광활한 대지의 모든 구석에는 평범함을 뛰어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광대한 땅에는 정부가 감추려 하는 우주 방문자의 진실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고래뼈로 가득 찬 동굴, 18,000년 동안 얼어있던 게 검은 눈이 내리는 지역과 같은 더 흥미로운 사진들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세계를 뒤흔든 20장의 가장 신비로운 러시아 사진들을 탐험해보자. 번호 20번. 얼어붙은 10대 미라. 시베리아의 얼음 소녀 또는 오치발라의 알타이 공주로 알려진 이 미라는 기원전 500년경의 여성으로 1993년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의 파지리크 문화 고분에서 발견되었다. 이 발견은 20세기 말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미라는 발견 후 연구를 위해 이송되었고 이후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7월 31일 공주가 발굴된 지 정확히 19년 후 진앙지가 같은 지역인 5.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지인들은 이를 미라의 저주라고 믿었다. 미라는 노보시비르스크 고고학 및 민족학 연구소 박물관에서 연구되었으며 얼굴 복원, DNA 검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미라의 미스터리는 그녀의 문신에 있다. 당시 파지리크 문화에서 문신이 흔했지만 미라의 문신이 가진 의미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미라의 문신은 매우 독특했다. 그녀는 어깨에서 손목까지 양쪽 팔에 문신이 있었지만 왼팔의 문신만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연구가 가능했다. 문신에는 신성한 파지리크 동물인 2개의 머리를 가진 사슴이 그려져 있으며 이 사슴은 독수리 부리를 갖고 있으며 양의 다리를 지닌 모습으로 긴 꼬리를 가진 표범에게 등에 물려 있다. 번호 19번. 18,000년 된 얼어붙은 개. 러시아 과학자들은 극동의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18,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사시대 강아지를 공개했다. 이 발견이 특별한 이유는 이 생명체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마치 현대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이 강아지는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얼음 아래서도 다리, 털, 심지어 수염까지 보존되어 있으며 코와 이빨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생명체가 개인지 늑대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웠다. 이 동물의 유해는 2018년 야쿠츠크 근처의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북방의 세계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고대 유전자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DNA 검사를 위해 뼈 샘플을 채취했다. 진화 유전학자인 러브 달레는 이 자연 미라가 18,000년이 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DNA 검사와 거의 완전한 유전체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체가 개인지 늑대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번호 18번. 화성소년. 보리스카 키프리아노비치는 1996년 러시아 남서부 볼고그라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생후 4달 만에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외계 문명과 같은 주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이 러시아 소년은 화성소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그의 주장 때문에 과학계와 대중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보리스카는 겨우 2살의 나이에 우주와 행성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받았다. 그는 화성에서의 삶, 고대 문명, 심지어 지구의 미래까지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의 깊은 지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생에 화성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우주선의 작동 방식, 화성이 대기층을 잃은 이유,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지하 도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리스카는 화성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대기가 파괴되고 행성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과학계에서 화성의 생명 가능성과 환생 개념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많은 과학자들은 그의 이야기가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일부는 그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보리스카는 또한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의 스핑크스가 열리면 지구의 삶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핑크스의 귀 뒤에 개폐 장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기억하지 못했다. 번호 17. 러시아의 외계인. 외계인의 시체로 추정되는 존재가 등장하는 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으며 수십만 명이 이를 시청했다. 이 영상은 시베리아의 외딴 지역인 이르쿠츠크에서 두 행인이 촬영한 것으로 눈 속에 반쯤 묻힌 61cm 크기의 외계인처럼 보이는 기이한 형체를 보여준다. 그 형체의 오른쪽 다리는 사라졌으며 두 눈이 깊이 패인 두개골과 턱 부분에 위치한 입이 특징적이다. 시체의 형태는 매우 특이하며 두개골이 뒤쪽으로 길게 늘어나 있고 눈구멍이 튀어나와 있으며 공상과학 영화에서 묘사되거나 이전에 공개된 외계인 관련 문서 속 모습과 닮아 있다. UFO 연구가들은 이 시체가 어떤 사고나 충돌 이후 외계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군 당국이 놓쳤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이 지역은 또한 UFO 목격이 자주 보고되는 곳으로 매년 수십 건의 영상이 촬영된다. 이 영상을 게시한 두 사람 중 한 명인 이고르 몰로비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그 주변에 우주선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주선은 사라지고 시체만 남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영상이 외계인 모델을 이용한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 16.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발견된 신비로운 미라. 러시아 야쿠티아의 다이아몬드 광산 모래층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고대 생명체가 발견되었다. 이 광산은 1955년에 발견되었으며 1960년대부터 채굴이 시작되었다. 1974년 지하 98m 깊이에서 1.7킬로톤 규모의 핵폭탄이 폭발하여 다이아몬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거대한 분화구가 형성되었다. 생명체의 유해를 발견한 광부들은 이것이 기존에 기록된 적 없는 새로운 공룡의 한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처음에는 대지 괴물이라고 불렸으며 그 정체불명의 기괴한 모습은 발견한 이들을 놀라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완벽하게 보존된 이 미라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생물종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소식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발견된 표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구진들은 미라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루며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괴물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새로운 공룡의 한 종류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포유류의 새로운 속에 속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발견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풍부함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미스터리를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당신은 이 생명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번호 15. 고대에 얼어붙은 바이러스. 시베리아의 얼음 속에는 흥미로운 과학적 미스터리뿐만 아니라 고대 바이러스라는 위협도 숨어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동면 상태에 있던 선사시대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다. 2014년 과학자들은 3000년 된 피토바이러스 시베리쿰을 성공적으로 부활시켰으며 바이러스가 수천 년 동안 생존할 수 있고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2013년에 발견된 판도라 바이러스는 피토바이러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바이러스 속으로 길이 1 마이크로미터, 너비 0.5 마이크로미터로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러시아 야쿠티아의 우하칠라스 호수 아래 16m 깊이의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48,500년 된 바이러스 샘플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부활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비록 피토바이러스 시베리쿰이 인간에게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바이러스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다. 이론적으로 일부 고대 바이러스는 인간이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바이러스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과제이다. 러시아 영토의 약 65%는 영구 동토층으로 덮여 있으며
여름에도 얼어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생물체와 바이러스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바이러스 샘플이 발견된다는 것은 잠재적인 질병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번호 14. 고래뼈 골목의 미스터리. 1976년 소련 고고학자들은 우연히 시베리아 아이티그란 섬에서 일렬로 배열된 고래뼈들을 발견했다. 이 계곡에는 수백 개의 고래뼈가 길게 정렬되어 있으며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것들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장소에는 최대 6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34개의 거대한 골격이 있으며 이 무인도에 왜 줄지어 놓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발견된 모든 뼈는 북극고래의 것이며 각각 약 300kg의 무게를 가지며 모래 속에 반쯤 묻혀있고 돌로 고정되어 있다. 고고학자들은 30개 이상의 골격이 한 줄로 정렬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기이한 풍경에 놀라 고래뼈 골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티그란 섬에서 발견된 고래뼈들을 조사한 결과 그 연대가 약 600년 전으로 밝혀졌다. 뼈들이 늘어선 골목 외에도 고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덩이들이 있다. 이 구덩이들은 섬 북쪽 해안을 따라 550m가량 뻗어 있으며 섬 전체에 기묘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래뼈 골목은 현재 남아있는 흔적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에는 두개골과 척추뼈들이 풍화되어 마치 자연 암석처럼 변해 있다. 이 티그란 섬에서 인간 활동의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고고학자들은 아직 어느 부족이 이를 만든 것인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시베리아 원주민인 유픽족이 이곳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14세기 당시 이 티그란 섬은 얼어붙어 있었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 유픽족은 고래를 사냥해야 했다. 그들은 포획한 고래를 섬으로 끌어와 고기를 발라내고 뼈 옆에 구덩이를 파서 고기를 저장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거대한 고래뼈 골목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번호 13. 엑스레이 소녀. 나탈리아 나타샤 니콜라예브나 뎀키나는 인간의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한 시각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여성이다. 1987년 태어난 그녀는 엑스레이 소녀라는 별명으로 서방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미국과 일본에서 과학적 실험을 받았으나 결과는 엇갈렸다. 10살 때 나타샤는 자신의 시각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어머니의 몸속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장기의 모양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상적인 시각에서 의료 시각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몸속을 색채 이미지로 본 뒤 분석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엑스레이나 의사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후 러시아에서 진단을 제공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식 의료진보다 그녀를 더 신뢰하기도 했다. 17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영국 TV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능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 엑스레이 눈을 가진 소녀에도 출연했다. 실제 실험에서 그녀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였다. 여러 명의 사람을 분석하고 신체 이상을 찾아내는 테스트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그녀의 진단이 정확했다고 인정했다. 한 여성의 편두통, 또 다른 사람의 자궁 내막증, 한 남성의 심장 결함을 감지해 내기도 했다. 번호 12. 도로 위에 흩어진 인간뼈. 러시아 키렌스크의 한 도로에서 소름 끼치는 광경이 포착되었다. 해골을 포함한 인간 골격들이 모래 위에 널려 있었으며 심지어 도로를 따라 뼈들이 깔려 있어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된 듯했다. 현지 주민들은 이 뼈들이 1917년부터 1922년까지 이어진 러시아 내전의 잔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뼈들이 발견된 도로는 파르티잔 알리모프 거리라고 불리는데 이는 붉은 군대의 전사였던 티모페이 알리모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일부 소문에 따르면 알리모프는 바로 이곳에 묻혔으며
도로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이 도로용 모래를 채취하다가 그의 무덤을 파헤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지방당국이 이 유골들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번호 11. 시베리아의 검은 눈.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얀 눈에 익숙하지만 검은 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는 실제로 검은 눈이 내린 적이 있다. 이 극히 드문 현상은 시베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쿠즈네츠크 분지의 케메로보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채굴 산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갑작스럽게 눈이 검게 변해 내리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케메로보 지역의 석탄은 검은 황금으로 불리며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크레스나야라는 박물관이 설립되어 관광객들에게 석탄 산업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있다. 그러나 풍부한 자원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과 별개로 많은 사람들은 검은 눈 현상의 원인이 바로 이 석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곳의 두꺼운 눈에는 인체와 생태계에 해로울 수 있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번호 10자 부카카스의 신비한 석조 무덤. 웅장한 카프카스 산맥의 경치 속에는 조상들의 기술력과 지적 능력을 증명하는 고대 건축물이 숨겨져 있으며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다. 카프카스 지역의 석조 무덤은 직사각형 구조를 가지며 전면 입구에는 둥근 구멍이 뚫려 있다. 무덤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의식이 진행되었던 공간일 가능성이 있다. 무덤의 장식은 많지 않으며 주로 지그재그 패턴, 삼각형, 동심원 무늬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보호 조치가 부족하여 많은 무덤이 심각한 훼손과 손상을 입은 상태다. 거대한 돌들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무덤들은 거의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지니며 균형 잡힌 구조 덕분에 강인함과 영속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거대한 석조 무덤들이 산속에 외롭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만든 문화와 그곳에 묻힌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단순한 무덤일까? 아니면 잊혀진 종교 의식의 일부였을까?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번호 9. 시베리아 남부의 고대 무덤군. 살빅스키 고분박물관은 2007년 시베리아 남부 하카시아 공화국의 광활한 초원지대에 설립되었다. 이 야외 박물관은 독특한 역사 문화 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살빅스키 고분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다. 1952년부터 1954년까지 발굴되기 전 이 고분은 높이 11m의 거대한 언덕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이 무덤은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무덤 전문가 베슬리 보르고야코프에 따르면 타르가르족은 수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특수한 흙을 가져와 이 무덤을 건설했다고 한다. 그 흙은 약 50%가 모래, 50%가 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에 젖으면 강한 접착력을 띠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거대한 흙 피라미드가 형성되었고 표면에는 돌을 깔아 침식을 방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거대한 돌들을 잘라서 운반했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일부 학자들은 넓고 평평한 지면에서 돌을 끌어 이동시켰거나 기름칠한 통나무 위에서 굴렸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거대한 썰매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운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거대한 무덤 외에도 주변에는 수십 개의 작은 흙 무덤들이 널려 있으며 이들은 고대 부족 지도자들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살빅스키 고분은 초원 부족 지도자들의 강력한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이곳은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명소일 뿐만 아니라 샤먼들이 찾아와 의식을 치르는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춤추는 숲은 칼리닝그라드에 위치한 쿠로니안 스핏 국립공원의 가장 신비로운 명소 중 하나로 춤추는 나무 또는 취한 숲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의 소나무들은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마치 우아한 춤 동작을 연출하는 듯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나무 줄기는 비틀리고 엉키며 심지어 고리 모양으로 휘어져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나무 형태가 숲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작은 구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한 확실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적인 이론과 함께 이 신비로운 현상은 낭만적인 전설과도 연관이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나무의 비정상적인 형태가 자연적 요인과 이 지역의 기후 조건이 결합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쿠로니안 스핏 지역은 모래 언덕이 많으며 발트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모래의 이동이 나무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 지역 전설에 따르면 독일인들이 이곳에 글라이더 학교를 건설할 당시 화학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로 인해 토양에 화학 물질이 스며들어 나무들이 기묘한 형태로 자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나무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 신비로운 분위기, 그리고 특이한 형태 덕분에 이곳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가진 명소가 되었다. 심지어 곡선형 나무 줄기를 통과하거나 휘어진 소나무 위에 올라타면 우주의 순환이 변화하고 몇 년 동안 젊어질 수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 현상이 실제로 초자연적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숲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호기심과 흥미에 이끌린 많은 관광객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줄기의 껍질이 손상되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이 기이한 나무를 직접 만져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방문객 수가 많아지면서 나무 줄기는 매일 수많은 발길과 호기심 어린 손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이 숲에서 12그루의 나무가 죽었다. 깊이 43m의 브로스노 호수는 전설적인 브로스노 용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곳으로 러시아 트베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호수 주변에는 을씨년스러운 폐허 마을과 허물어진 집들이 있으며 방문객이 거의 없어 외부 세계와 단절된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역 주민들은 브로스노 호수에서 거대한 용을 자주 목격했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존재를 입증할 만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브로스노 호수에 살고 있는 두려운 용의 전설은 800년 이상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몽골군이 러시아를 침략했을 당시 브로스노 호수 근처에서 말을 물먹이려다 용이 갑자기 나타나 말과 강력한 전사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한다. 어부들과 배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대한 입이 호수에서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바이킹 약탈자들이 이곳에 보물을 숨기려 했으나 용이 갑자기 나타나 섬 전체를 삼켜버려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 괴물과 그 후손들에 대한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호수에서는 배가 뒤집히거나 가축이 사라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주민들은 이를 브로스노 용과 연관짓는다. 심지어 가끔 호수에서 용의 비늘이 떠오른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비늘이 사실 호수 바닥에서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황화수소 기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오늘날 현지 언론은 종종 브로스노 용과 관련된 뉴스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이 신비로운 생물의 사진을 촬영해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참프 섬은 북극해의 프란츠 요제프 제도에 속하는 러시아 최북단의 작은 섬이다. 이곳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대한 돌구들이 무수히 흩어져 있으며 아직까지 그 기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 섬에 존재하는 돌구들은 상당히 크며 일부는 직경이 2m에 달하는 것도 있다. 또한 작은 돌구들도 있으며 마치 땅에서 자라난 듯한 모습으로 섬 곳곳에 퍼져 있다. 이 신비한 돌들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관광객들은 이를 신의 축구공이라 부르며 흥미를 보였다. 처음에는 이 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기 어려웠지만 과학자들은 이 섬에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으며 러시아 본토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돌구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돌구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참프 섬이 워낙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연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북극연방대학교의 연구자인 콘스탄틴 지코프는 참프 섬의 돌구들이 인공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천 년 전에 형성된 자연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지질학자들은 이 돌들의 형성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여전히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여러분은 이 돌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 5. 돌미로. 볼쇼이 자야츠키 섬은 러시아 백해 연안에 위치한 솔로베츠키 제도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럽에서 가장 큰 돌미로로 수백 개의 돌이 나선형 패턴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미로 구조물은 큰 바위와 자갈로 만들어졌으며 잊혀진 문화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독특한 형태는 방문객과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 미로 외에도 수백 개의 흙무덤, 거대한 암석, 그리고 성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백해 군도가 고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장소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미스터리는 이곳의 위치뿐만 아니라 미로의 구형 구조에서도 발견됩니다. 놀랍도록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이 미로들은 거의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노력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돌 미로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영적인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견은 실용적인 물고기 덫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묘하고 신비로운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어떤 힘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지식을 쏟아 부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까지도 볼쇼이 자야츠키 섬에서 어떤 고대 문명이 살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점이 돌 미로를 더욱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고고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번호 4. 빅풋 괴물. 시베리아의 신비로운 대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전 세계 회의론자와 신봉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특별한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첨단 카메라와 녹음 장비의 발전 덕분에 이 생명체의 모습과 소리가 포착되었으며 이는 사람들의 기존 믿음을 흔들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사진에는 전설적인 빅풋과 수수께끼의 예티를 닮은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새하얀 눈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사진이 없었다면 이 기이한 생명체는 단순한 허구로 치부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독한 시베리아 황야 속에서 존재를 감춘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거대한 몸집은 두꺼운 털로 덮여 있어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으며 강인한 팔은 압도적인 힘을 지닌 생물을 연상케 합니다. 고대부터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은밀한 곳에 숨겨진 미지의 생명체들은 수많은 전설과 신화를 탄생시켜 왔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촬영된 이 생명체의 모습은 인간이 아직 완전히 탐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존재들의 실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부에서는 정교한 사진 편집 기술이나 조작된 연출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사진의 선명한 디테일과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무심히 걷는 걸음걸이와 촘촘한 털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 사진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 3. 레나강의 신비한 돌기둥. 러시아 사하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에서 약 180km 떨어진 칸갈라스 지역에는 수백만 년의 역사를 간직한 레나 필라스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역은 8만 헥타르에 달하며 웅장한 레나강을 따라 220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특징은 100에서 200m 높이의 자연 석주들로 기이한 모습으로 쌓여 있어 마치 40km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돌숲을 연상케 합니다. 2012년 유네스코는 이곳을 러시아의 11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묘한 돌기둥들은 약 5억 년 전 캄브리아기에 형성되었으며 석회암, 이암, 배구암, 셰일이 교대로 쌓여 이루어졌습니다. 수억 년 동안 지속된 지각 운동의 결과 시베리아 대륙붕이 200m 상승하면서 레나강 계곡에는 깊은 단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혹독한 기후와 강에서 올라오는 습기에 의해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름에는 40도, 겨울에는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환경 속에서 풍화와 침식이 계속되면서
이처럼 독특한 탄산염 암석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이곳이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 감히 이 기둥 근처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연장자와 주술사들만이 돌의 정령과 교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신비로운 장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야쿠츠크를 방문하면 강을 따라 운행하는 다양한 보트 투어를 통해 이 독특한 자연의 걸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관광 보트는 대부분 쾌적하지만 헬리콥터 투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 비용이 비싸지만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곰, 다람쥐, 무스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며 100종 이상의 조류와 31종의 어류가 발견됩니다. 또한 21종의 매우 희귀한 식물들도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벨루하 산의 장엄함. 우리의 탐험 여정은 알타이 산맥의 험준한 지형으로 이어지며 이곳에는 장엄하고 독특한 벨루하 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세계의 본구리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산은 뾰족한 바위들과 독특한 외형을 자랑하며 전 세계의 관광객과 등반가들을 매료시킵니다. 벨루하 산은 수많은 지리적 신비를 간직하고 있으며 복잡한 지형과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인해 가장 숙련된 등반가들에게도 도전 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산은 러시아 자연유산의 중요한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이 산을 알타이 지역의 강인한 힘과 야성적인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이곳은 탐험가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이며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질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을 떠나면서 산의 장엄한 아름다움, 극복한 도전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힘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시베리아의 산불. 오랜 옛날부터 광활한 시베리아의 숲은 심각한 산불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카메라는 광대한 숲을 휩쓰는 거대한 불길의 가슴 아픈 장면을 포착하며 환경과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단 2해 동안 시베리아 북극 지역에서 불탄 숲의 면적이 지난 40년 동안 불탄 전체 면적의 50%에 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2해 동안 발생한 산불이 약 1억 5천만 톤의 탄소를 대기로 방출했다고 추정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산불은 또한 토양에 갇혀 있던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산불의 영향은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산불에서 발생한 영향은 전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 대기 질과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성을 통해 촬영된 거대한 산불의 이미지는 우리가 직면한 환경 비상사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활동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러시아의 신비를 담은 20장의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러시아를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